PMP 문제 12번째 강의 하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을 했었어요. 언어가 인식하는 것과 결정 문제를 푸는 것의 대응 관계. 지금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책에서 원문이 이렇게 돼요. 원문이 이렇게 돼서 이걸 그대로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이제 recognizing하고 결정 문제를 푸는 거, solving decision problems is straightforward. 대응이 correspondence가 straightforward하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정 문제를 푸는 거를 언어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결국에는 맞는 얘기긴 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recognizing 정의는 그냥 요거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2번. 근데 문제를 푸는 거, 결정 문제를 푸는 거는 1번하고 2번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recognizing은 요거만 있고 문자에 대해 정지해야 된다. 모든 문자에 대해서. 언어를 recognizing 하는 건 요게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대1로 놓겠다고 하는 건데, 이 뒤에 가면은 결국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요걸 대응시킨다는 얘기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걸 좀 강조했었죠. 얘하고 원칙적으로 정의만 봤을 때 이게 좀 다르다 하는 걸 강조하면서 끝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좀 노트를 좀 더 썼습니다. 요 원문 쓰고. 그래서 요 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건 나중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간에 결론은 하여튼 요거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 언어를 인식하는 것과 결정 문제를 푸는 것은 통치라는 것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뒤에 보면 알죠. 이게 멈추는 경우만을 사실상의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멈추는 경우,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디폴트로 깔고 얘기를 하니까 얘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이게 좀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 이 책이 좀 어렵고, 예,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저자가 이렇게 썼으니까 어쩔 수 없죠. 12번째 강의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튜링 머신,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 예에 들었었죠. 그래서 정수 4로 나눈 가능성, 이게 뭐냐면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어떤 양의 정수 m이 존재하여 n은 4의 배수인가, 그래서 4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4의 배수인가, 그 얘기죠. 사실은 이게 앞에 나왔던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 예에 나왔던 거, 0이 2개인 거, 끝에 0이 2개인 거 하는 튜링 머신 있었죠. 사실은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어딨나? 10강에 나와서는, 요거. 얘 2.2죠. 10강. 어디 갔니? 요건가? 그냥 그래서 요거 0 2개인 거, 끝에가 0 2개인 거, 이진수 입력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수 입력일 때 끝에가 2개인 거는, 0이 2개인 건 사실 4의 배수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이진수로는 이게 0의 자릿수고, 1의 자릿수고, 2의 자릿수니까 요게 1, 요게 2, 그러니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거든요. 요 1이 사실은 4예요, 4. 그쵸? 10진수로는 4예요. 그리고 앞에 00이니까 4죠. 4로 끝나는 거니까 이건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00으로 끝나는 건 4의 배수다. 그래서 얘에서 인스탄스는 양의 실수 n, 질문은 이렇게 됐을 때 이 n은 정확히 그림 2.2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뿐이며 동치인 문제다. 00 2개로 끝나면 이진수가 그 숫자는 4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표준화 방식, 표준 부호화 방식에서 정수에는 이진 표현으로서 0과 1의 문자열로 나타낼 것이고, 엔코딩을. 그래서 양의 정수 4로 나누어 떨어질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이진 표현의 마지막 두 자리가 0일 때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수 4로 나눔 가능성을 문제를 푼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스탄스는 요거고, 질문은 요거 되는 거죠. 인스탄스는 질문은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알겠죠? 시간 복잡도. 잠깐만, 이게 왜 나와? 여기 와 있는지 잠깐 좀 이게 이상하네.
책에 그렇게 돼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일단 앞에 예로 나와 있는 걸 거예요, 아마. 예. 그냥 여기 뒤에 쭉 이어다 예로 하나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간 복잡도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뭐의 시간 복잡도냐면 DTM이에요, DTM. Deterministic Turing Machine M에 대해서 이제 시간 복잡도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M이, DTM 프로그램 M이 입력 X에 대해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정지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스텝의 수를 정의한다. 그거겠죠. 모든 입력, 이건 스트링이죠. 입력 스트링, 어떤 엔코딩이 돼서, 이건 뭐 이진수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알고리즘을, 슈도 알고리즘으로 쓴다 그러면 뭐, 그냥 10진수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일단 모든 입력에 대해서 정지하는 DTM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간 복잡도를 벌써 따질 때 이게 이제 대전제로 그냥 깔려 들어가요. 모든 입력에 대해서 정지해야 돼요. DTM은. 알겠죠? 모든 입력에 대해서 정지하는 DTM 프로그램 M의 시간 복잡도 함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입력에 대해 정지하지 않는 DTM은 우리는 그냥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취급 안 하고 벌써 시간 복잡도 함수 정의할 때부터 일단 모든 입력에도 어떤 스트링이 들어오더라도 정지하는 것만, 그런 DTM만 우리가 지금 다룬다는 얘기겠죠. 자, 그 정의는 뭐냐면 맥스인데 뭐 시간이 쭉 나오겠죠. 근데 입력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x가 존재해서 요 길이가, x의 스트링의 길이가 n이에요. n. 길이가 n일 때 x에 대한 m의 계산이 m 단계에서 정지한다. 이 n이 바뀌면, 그쵸? n이 바뀌면 요것도 바뀌겠죠. 그쵸? 바뀔 거예요. 그 바뀌는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근데 요 n은 여기서 고정이 된 거죠. n이 10일 때 요 m 값 나올 거고, n이 20일 때 요 m 값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일반적인 n일 때 요 m 값 나올 거예요. 길이가 이제 유한한 거에 대해서 n일 때, 요게 이제 추상적으로 n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m이 나오겠죠. 요게 또 n에 관한 함수일 거예요. 요 m이. n에 관한 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n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잖아. 그래서 요거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베스트 케이스인데 그거를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걸리느냐, 알고리즘이 요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스탑을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정의를 이제 정식으로 하면은 모든 입력 X, 여기도 모든 입력 X에 정지하는 그런 DTM만 따진다에 대하여 다항식 P가 존재하여 모든 N에 대해서, 이거 N은 이제 모든 N이죠.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가 돼서 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N에 관한 다항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N에 관한 함수고, n에 관한 다항식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 다항식 요게 존재하면, 알겠죠? 다항식 n이에요. 요 다항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다항시간 DTM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다항식이 PN이 존재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뭐 PN이 n의 제곱이든지, 뭐 10 곱하기 n의 제곱이든지 3 곱하기 n의 제곱인지 뭐 4 곱하기 n의 4승이든지 뭐 하여튼 이게 존재해 가지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m을 뭐라 그런다? 다항시간 DTM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항시간 DTM 프로그램. 그래서 멈춰야 돼. 안 멈추면은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멈춰야 돼요. DTM에.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P 클래스를 정의할 때가 왔습니다. P 클래스는 뭐냐? 다항시간 DTM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멈춰야 돼. 이렇게 되면 모든 입력에서 멈추면 이제 뭐가 돼? 멈추고 뭐가 돼요? 인풋 들어오는 랭귀지가 LM인 거예요. LM인 것이 되면은 LM이 되는 그런 모든 랭귀지.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의 집합이다 이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 문제가 이제 랭귀지로 바뀐 거예요. 랭귀지로. 알겠습니까? 랭귀지로 바뀌어가지고 랭귀지들의 집합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DTM은 무조건 멈춰야 된다는 게 이제 배경으로 깔렸죠. 그렇죠? 무조건 멈춰야 돼 그런 거고 DTM 모든 입력에서 멈추는 거. 다항시간 DTM에 벌써 요게 뭐야? 요게 전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시간이라는 거에 전제가 들어갔으니까 요 앞에 여기서
이거 해결이 된 거예요. 모든 문자에 대해 정지한다는 거 해결이 되고, 그리고 LM이 되잖아, LM. LM이 요 L, 파이, E가 되는 거. E에 대해서 엔코딩 된 거에 대한 랭귀지. Y 인스턴스만 얘기하는 거죠. Yes 인스턴스, Y 인스턴스. Yes 인스턴스들이 accept가 되는 모든 랭귀지 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recognizing이고, 근데 결정 문제 푸는 건 요게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시간 DTM은 이게 자동으로 전제로 깔고 하니까 결정 문제가 어떻게 돼버려요. 요것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 언어도 또한 요것만 만족시켜주면, 인식한다는 게 요것만 만족시켜준다는 거니까, 아, 이제 이 정의로부터 어떻게 돼요? 아, 이 P라는 클래스 정의로부터 이제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랭귀지의 집합이 될 수도 있지만, 결정 문제들의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이 앞으로는 랭귀지라고 하고선 우리가 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결정 문제들의 집합이죠. 어떤 결정 문제들의 집합이에요? 당시간 DTM 프로그램 M을 갖는 결정 문제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이게 혼동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랭귀지의 집합입니다. P 클래스는 랭귀지들의 집합,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일단 이거는 P이면, 이 랭귀지가 P이면 결정 문제 파이가 부호화 방식 E에 의해서 P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즉 다항시간 DTM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부호 방식 이하에서 파일을 푼다는 것을 말한다. 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쵸? 결정 문제를 푼다는 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시간 프로그램이란 말에는 이게 모든 인풋에 대해서 일단 멈춰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고. 어딨어? 예. 요거 만족시키는 거니까. 지금 이제 만족시켰잖아요. 그쵸? 예. 요거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만족시키고 모든 입력에 대해서 멈춰야 되고, 그래서 푼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디시전 문제를 푼다는 거. 그래서 P가 사실은 결정 문제들의 집합인데, 원칙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언어들의 집합이지.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언어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 결정 문제, 동치라 그러나 L이 P에 속한다는 거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정의들을 다 모아서 쓰면 이렇게 돼요. DTM, 어떤 DTM M과 어떤 상수 K가 존재해서 모든 입력 X에 대해서 M이 X를 당시간 안에 멈추고, 모든 입력에 대해서 당시간 안에 멈춰야 돼요. Yes가 되든 No가 되든. X가 랭귀지 안에 들어가면 accept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언어가 수용을 하게 되는 거고, 들어가지 않으면 X가 스트링인데 L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이건 리젝트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어떤 언어 L이 P에 속한다는 말은 바로 요 뜻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당시간 안에 어떠한 인풋이 들어오든지 간에 당시간 안에 Yes든지 No든지 결정 지을 수 있는 거가 된다. 또는 결정 짓게 할 수 있는 언어. 알겠죠?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인식하는 것과, 인식한다는 게 요거를 그랬죠. 요거 언어를 인식한다는 거하고 yes 인스턴스를 인식하는 거죠. 이게 언어를 인식하는 것과 결정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치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조건 모든 입력에 대해서 멈춰야 된다. 이게 배경에 깔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어와 결정 문제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막 혼용돼서 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인식을 잘 못하면 막 뒤에 나가면 막 결정 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언어 얘기로 막 때리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이걸 놓치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강조합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이거 배울 때 갑자기 막 언어로만 막 때려, 무슨 결정 문제 하다가 갑자기 언어로 이거 놓친 거예요. 거기서 놓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강조하려고 저번 시간서부터 좀 이렇게 좀 세게 썼습니다. 자, 일단 P를 일단 정의를 했고, 그래서 P를 언어들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들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튜링 기계는 문자열 집합을 다루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튜링 기계가 뭘 다뤄? 문자열, 스트링을 다뤄요. 스트링, set of string. 그래서 P를 쉽게 얘기하면 다항 시간에 풀 수 있는 결정문들의 집합. 이게 이제 원래 그거죠. 원래. 그쵸? 동치인데 이제 다항 시간에 풀 수 있는 언어들의 집합.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언어 결정 문제는 1대1로 대응한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간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다소 비공식적으로 다룰 것이다. 언어로만 이제 쭉 나가니까 그래서 약간 비공식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컴퓨터 과학자, 컴퓨터 사이언스들이 학자들이 이제 수학과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면서 사실은 좀 리버럴해져요. 학문 자체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리버럴해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엄밀하고 막 그래야 돼서 오히려 기호를 더 많이 쓰고 수학을 더 많이 이렇게 표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려워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말로 풀어 쓰는 거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풀어 쓰는 거. 그래서 다항시간 알고리즘의 정식 대응 상대는 다항시간 DTM 프로그램이다. 알겠죠? 정식 언어가 아니라 뭐다? 다항시간 DTM 프로그램입니다. 튜링 머신이다. 그래서 뭐 언어만 얘기하면서 튜링 머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작업이 다항시간 알고리즘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보일 때 굳이 DTM 모델의 세부 사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세부 사항에는 뭐 굳이 얽매이지 않고 그냥 앞에 앞시간에 예를 들었던 건 되게 구체적인 건데 이제부터는 그냥 다항시간 DTM 프로그램 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DTM 관련 용어를 이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이제 홀트 정지한다, 홀트 스테이트 정지 상태, 블랭크 심볼, DTM 다 나오는 얘기죠. 시작 상태, 스타트 스테이트, accept가 수용하다는 거고, accepting state 수용하다, 그리고 recognize, 인식하다, 요 recognize, 디시전 문제를 푼다, 요런 뜻이죠. 요거 인식하다는 건 사실 요거만 있는 거야.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로만으로는 디시전 결정 문제를 푼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튜링 머신, 다항시간 튜링 머신이 도입되면 이제 그때 이제 결정 문제와 같아지는 거고, 트랜지션 펑션, 전이 함수, read write head, finite state control, time complexity, 시간 복잡도. 이 시간 복잡도도 지금 우리 책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시간 복잡도도 뭐 알고리즘 시간에 한 달 정도 강의해야 되겠죠? 이거 사실? 예, 그거 이제 안 들은 학생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예. 타임 컴플렉스 펑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비결정적 계산과 NP 클래스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P 클래스까지는 그래도 쉬워요, 이제. 근데 이제 NP 클래스로 드디어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 절에서는 언어 결정 문제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류인 NP 문제. 물론 이것도, 언어 결정, 이거 두 개 다 쓰고 있어요. 언어와 튜링 기계를 기반으로 한 정석인, 공식적인 거죠. 정의로 들어가기 전에 이 클래스가 담고자 하는 비공식적인 개념에 대해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P 클래스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이 책에서 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기에는 그닥 쉽진 않아요. 예, 그닥 쉽진 않아. 이게 그닥 쉽진 않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첨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이 PDF 파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PhD로 받았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로. 그래서 수학으로 PhD 나오는 수학과 나왔고, 이건 컴공과를 나왔어요. 70년대. 그러니까 뭐 최초의 컴공과 출신 박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컴공과는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 좀 앞에 만들어진 학과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60년대도 만들어진 대학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썼거든요. 이 사람이 주로 써서 수학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컴공 입장에서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좀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뭐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자, 여행하는 외파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앞장에서 이제 설명했듯이 도시들의 집합이 있고 도시 간의 거리가 주어지고 상한 B가 주어졌을 때 모든 도시를 방문하는 순회, 투어죠. 전체 길이가 B보다 작거나 같은 순회가 존재하는가.
보통 작거나 같다 그래. 같거나 작은이라고 안 하는데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이게 이제 웹하는 문제죠. 현재까지 이 문제를 푸는 당시간 알고리즘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NP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나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 누군가 답이 예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특정 인풋, 어떤 하나 인풋을 뭐 투어 하나 가져왔어. 투어 하나 가져왔더니 이게 답이 yes라고 주장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요거 이제 NP 클래스 설명할 때 좀 비공식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라고 가져왔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야 증명해봐 한다고. 그러면 요구된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 순위를 제시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구된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 순위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거 반복이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실제로 올바른 순위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계산해서 주어진 상하 B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그 주장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검증 절차를 length I, input 인스턴스의 길이에 대해 다항시간 복잡도를 갖는 일반 알고리즘으로 기술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검증 절차는 이게 주어진 투어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TSP 문제에서 좀 이따 자세하게 좀 써놨는데 제가 좀 써놨는데 이거는 다항시간 안에 판정할 수가 있어요. 검증 절차는. 근데 이제 요거 예라고 주장하는 어떤 한 투어를 하나 가져온다는 게 그러니까 상한이 B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면 yes라 그러면 그런 걸 하나 가져온다는 건데 그 가져온다는 그 의미를 갖다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매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후에 이 책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많이 이상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설명해서 어떤 사람은 럭키하게 이 답을 가져왔다. 이게 yes 인스턴스이면 럭키하게 가져왔다. 또는 그냥 주어졌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많아요. MP 클래스 설명할 때.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 주어진 게 맞아요. 주어진 게. 이따가 좀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 가지고 오면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검증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이건 다항식에 검증할 수 있어요. 다항시간 안에 검증할 수 있어요. 또 부분 그래프 문제 한번 봅시다. 인스턴스 i가 주어졌다고 하자. 인스턴스 i는 뭐냐면은 두 그래프예요. 얘하고가 인스턴스 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i에 대해서 답이 yes라는 거가 있다. 그러니까 요 G2라는 그래프하고 동형인 부분 그래프를 G1이 가지고 있다. 그거죠, 지금. 그러면 이는 요거 이제 G1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1의 여기서 V1의 부분집합, E1의 부분집합 요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요 함수 V2에서 V2 여기서 요 V'과 E'으로 가는 요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로 가는 요게 이제 1대1 대응 함수죠. 그리고 이게 1대1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G2하고 동형인 부분 그래프를 G1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가 제시가 된 거야. 이거 제시가 됐어요. 야, 이거 제시가 됐어. 얘가 되는지 보자. 이거 되는지 보는 건 어때요? 이거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 보는 거는 금방 끝내요. 이거 다항시간 안에 끝내. 왜냐면 이 버텍스의 개수는 유한하니까 이건 n에 관한 이 버텍스 두 개 합쳐서 버텍스가 다 합쳐서 n이라 그러면 그래봤자 이거는 체크하는데 n에 관한 다항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증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예라고 답을 하면 이 말이 이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 또 예. 그러니까 yes 인스턴스를 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타당하냐? 다항시간 안에 검증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검증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알고리즘 책 찾아서 보세요. 알겠죠?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그래도 좀 할 거예요. 웹하나 문제. 근데 요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따가. 자, 주목할 점은 다항시간 검증 가능성이 다항시간 계산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계산 가능성을 의미하죠. polynomial time solvability를 의미하지 않는다. 검증 가능성은 그냥 검증만 하는 거예요. 검증은. 자, 여행하는 웹하는 문제 한 인스턴트에서 예라는 답을 다항시간 안에 검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원하는 순회를 찾기 위한 이거 사실 예 하나는 인스턴스가 주어진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 어때요? 이거 찾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모든 순회를 탐색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지금 어떻게 해요? 포함하지
아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냥 포함하잖아. 얘라는 답이 그냥 주어진 거야. 알겠죠? 어떻게 주어졌는지 몰라. 일단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지 어떤 인스턴스 i와 그에 대한 순회가 주어졌을 때, 그래도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주어졌을 때, 당 시간 내에 그 주어진 yes가 답이 진짜 yes인지, verify 하는 거는, 이거는 당 시간 안에 가능하다. verify 하는 건 당 시간 안에 가능해요. 그건. 자, 비공식적으로 이제 NP 비결정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위해서. 자, 알고리즘 두 개의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추측 단계예요. guessing state고, 두 번째가 검증 단계예요. 갑자기 추측 단계가 뭐예요? 아까 이거 yes 인스턴스가 그냥 주어졌다 그랬죠. 그 많은 사실은 그 수없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지수함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것들 중에서 얘라는 인스턴스가 그냥 딸랑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추측 단계라고. 이걸 갖다가 이제, guessing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럭키하게, yes 인스턴스가 주어졌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뭐, 엄밀하지가 않죠. 그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하지만 하여튼간에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지는 단계를 guessing state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증하는 단계예요. 이거는 사실 DTM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 폴리노미얼로 돼요. 거의 대부분. 그게 이제 yes 이게 주어졌던 게 진짜 그걸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그거는 보통 거의 모든 문제에서 그건 되게 쉬워요. 폴리노미얼이 가능해요. 문제는 사실 non-deterministic이 요 되는 게 요 단계거든. 근데 요 단계에서 그냥 주어진다 그래서 주어진다. 알겠죠? 자,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또 해가지고 MP 문제에 대해서 쭉 할게요. 지금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사실 아직도 PPT가 반밖에 못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